어제 폭락이 왔습니다. 폭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와르르르르르 이제 거의 뭐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하게 제가 말하는 건 미국 증시예요. 근데 그 한국 증시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국장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랑 다르게 한국은 사이드카라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장에서 너무 많이 주가가 빠지면 자물쇠를 채워서 더 이상 매매를 금지시켜 버리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있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둬야지. 뭐 이제 그 소비자를 주주들을 보호한다는 뭐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 게 왜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렇게 비합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국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조금씩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기회가 왔죠. 엔비디아가 뭐 10% 가까이 빠졌어요. 야, 엔비디아처럼 무거운 주식이 10% 가까이 빠질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나게 빠졌고 푹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악재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만큼 많이 빠질 일인가? 뭐 악재가 있었다 치지만 이게 뭐 어제처럼 대폭락이 일어날 일인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만큼 빠질 일이 아니죠. 근데 그만큼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과열됐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라도 지금 이 비대해진 풍선이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아주 미세한 균열만 있어도 와르르르르르르 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수익분의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AI 붐 때문에 제가 들고 있던 그 M7들이 전부 다 AI를 한 다리씩 걸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대놓고 AI고 나머지들도 우리도 AI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걸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걔들이 이제 거품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 ETF, 반도체 ETF 중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SOXX라는 게 있습니다. 속스라 하죠. 예, 이 속스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1만큼 모르면 3만큼 올린 걸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러한 ETF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뭐 1만큼 빠지면 곱하기 3으로 3만큼 빠지고, 예를 들어 100원이 올랐으면 300원 오르고 1000원이 올랐으면 3000원으로 오르고, SOXX가 예를 들어 10만원이 올랐다 그러면 30만원이 오르는, 30만원이 주가가 30만원이 오르도록 설정을 해둔 주식이에요. 이런 걸 레버리지 ETF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도박성이 좀 있죠. 일반적인 ETF보다 따면 확 따고 이러면 확 이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얘들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랬다가 엊그저께 대폭락. 와, 사실 엊그저께가 아니고 한 3일 동안 지난 2년간 올랐던 수익분을 모두 반환할 정도로 심각하게 2022년 이후로 꾸준히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심각하게 무너진 거죠. 와, 이래 무너진 거죠. 자, 그러니까 불과 이달 초, 8월 초, 7월 말에 이 비대해진 SOXL 지금 계속 오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개미들이 SOXL에 돈을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와 하고 빠지면서 정말 심각하게 빠진 거죠. 저는 관심 없이 이렇게 있다가
자, 이제 주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어제 샜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떨어질 하방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쫄리니까 다 집어넣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쫄리니까 다 집어넣지는 못하고 조금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조금 집어넣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 그러니까 어제 밤 11시에 샀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수익률이 18%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라. 내일 되면 어떻게 돼 있을지 또 모릅니다. 내일 되면 마이너스 또 7%, 8% 조금 떨어지면 확 떨어지니까 조금 올랐다는 거죠. 조금 올랐는데 수익률이 18%라는 거는 와, 이게 올랐다는 거죠. 내일 되면 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큰 돈 태워서 올인해서 할 주식은 절대 아니고요. 여윳돈이 있으면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해볼 만한 거예요.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레버리지 ETF도 현금 흐름이 있다. 현금 흐름이라는 건데 고정 수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좀 이렇게 어려운 말로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건데, 내가 월급을 꾸준히 받아. 그리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항상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내 현금이 주식 계좌로 흘러 들어오는 흐름이 있는 거죠. 매달 뭐 예를 들어 그게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달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량을 일정 부분만큼을 레버리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과열됐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거기서부터는 돈을 더 이상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크게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안정적인 주식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주식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레버리지로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는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진짜 대폭락이거든요. 사람들이 우와 큰일 났다 막 이런 소리 나올 때, 그때 사는 거죠. 그때 아니면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 살 때 요래가지고, 요거를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어제 조금 샀거든요. 조금 샀는데 사실은 좀 넉넉하게 사야 돼. 분할 매수를 해도 너무 분할한다고 이제 다시 올라가가지고 막 오르는데 요 사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분할 매수라도 뭐 조금 그 의미가 퇴색이 되죠. 그래가지고 느낌이 왔다. 요래 가서 간 좀 넣어보고, 이게 확실히 이건 하방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소중히 아껴도 또 돈을 조금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올인은 안 되고, 그래도 야, 이거는 그래도 꽤 많은 돈인데 싶은 금액을 밀어 넣는 거예요. 왕 밀어놓고, 자, 그 다음부터는 오른다고 중간에 불타기라 그러죠. 올라가는 주식에 돈 넣는 거 불타기라 그러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밀어넣었으니까 이제 난 하방에서 주웠다. 날라오르고 있네. 그러니까 오르니까 좀 더 태워지 보고. 이런 레버리지 프로그램들은, 레버리지 ETF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보는 겁니다. SOXX를 산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SOXX. 근데 XOXL은 아닙니다. 그다음 QQQ를 산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3배 곱하기 3 TQQQ 이런 것들은 한번 주웠으면 거기서 이제 뭐 거기서 웬만하면 손 떼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2년 동안의 성장분을 한꺼번에 다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왔고, SOXL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확 이렇게 떠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확 이렇게 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죽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SOXL은 팔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많이 과열됐다 싶으면 우리가 주식을 다 모으는 거랑 좀 다르게, 요거는 이제 좀 팔자,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3배니까 어차피 곱하기 3이니까 과열됐다 싶으면 다른 것보다 3배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끝까지 부리다가 풍선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팔 걸 하면서 땅 치지 말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처럼 대폭락의 시대에 나머지 주식들은 모두 다 회복을 합니다. 저는 진짜 1도 걱정 안 합니다. 저기 M7들이 뭐 어떻게 될까봐 걱정 1도 안 해요. 뭐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요. 회복하지. 그런데 이제 그 레버리지 ETF들은 그래 하지 말고, 레버리지 ETF들은 요때 샀으면 적당하게 시점이 됐을 때 수익이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팔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